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진행할 것은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이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체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처음에 보시면 우리 1절에 개설 나와 있죠. 또 그 다음에 보통 나오는 게 과세 대상이 나와요. 세금의 목차 순위 그래요. 개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비과세, 부과징수. 이 목차 순서가 이래요. 그러면 그 뜻은 뭔가 보면요. 그래, 취득세는 뭐를 취득해야 취득세를 내는데? 과세 대상. 그렇죠? 과세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는데? 그게 뭐래요? 납세 의무자. 또 얼마를 내는데? 과세 표준 세율. 어떨 때는 또 안 내는데? 비과세. 그럼 어떻게 취득세를 내는데? 부과징수 방법.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누가 내는데? 얼마를 내는데? 어떨 때는 안 내는데? 어떻게 내는데? 다 같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득세가 문항은 세문항, 네문항, 뭐 많이 나올 때 5문항까지도 나오는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틀을 여러분이 잘 잡아두시면 앞으로 뒤에 거 공부하시는데도 굉장히 편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 목차 순서와 뒤에 나오는 세금은 거의 같다.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럼 보시면은 처음에 제1절의 개설,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취득세가 이런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유형, 무형의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담세력이라고 그래요.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 판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한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써 있다라는 얘기죠. 열거가 돼 있다는 얘기는 써 있는 것을 취득하는데 유형을 취득해도 유형, 부동산 형태가 있잖아요. 유형이에요. 그럼 형태가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어떻게 생겼어요? 형태가 없죠. 그러면 권리를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의 재산이나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에 근데 그 앞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뭐예요? 경제적 가치가 돈 될 만한 거 그 얘기예요. 그렇죠? 또 지방세법에 써 있는 것 중에서 돈 될 만한 것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는데 돈 될 만한 것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도 권리도 그러니까 유형, 무형이라는 얘기죠. 또 취득세는 누구에게 부과하겠다? 취득자에게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취득 행위 자체, 취득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 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봐서 부과한다. 그래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 특징인데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누가 가져가냐? 어디서 가져가겠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특광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등록면허세는 누가 가져간다고 그랬죠? 도 또는 구에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가져가겠다? 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많이 얘기하죠? 이 지방자치단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그냥 재미 삼아서 얘기를 하면 이래요. 우리 자식들이요, 말을 언제까지 잘 들어요? 용돈 받아 쓸 때까지만 말 잘 듣죠. 지가 돈 벌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도 내가 돈 벌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겨서 쓰면은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난리를 쳐도 안 듣지. 내가 소신껏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받았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줘. 이렇게 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에서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돈이 다 자체적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되려면. 그럼 사법부 같은 데서는 어디서 국가에서 타서 쓰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타서 예산 집행을 하잖아요. 직접 벌어들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지방자치는 철저하게 그래요.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가 가져간다? 도 또는 구에서. 또 재산세는 시, 군, 구에서 가져간다. 그런데 특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특별시에 있는 구와 특별시가 같이 받는다. 그런 거. 아, 그 돈을 왜 그렇게 하는지. 돈을 내면 일반 구에서요. 특별시, 강남구 같은 데는요. 예산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세를 다 받아들이거든.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예산 집행해봐요. 구청장 끝발이 대단하겠죠. 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 우리가 낸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겠다?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면 그 시군구는 취득세 받아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이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 아, 그럼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이 돈 받아서 뭐에 쓰는데? 일반 경비에 쓴다라는 얘기죠. 일반 경비에 쓴다. 그래서 보통세. 여기 대비되는 단어가 뭔가요? 목적세 하면 교농, 그 다음에 지 있죠. 지방세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통세래요. 유통세. 우리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유세와 거래세. 거래세를 다른 얘기로 유통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래세는 유통세랑 같아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과정, 즉 거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세, 유통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어때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가지고만 있으면 매년마다 내는 세금. 이게 뭐래요? 가지고 있으면 낸다. 보유세. 그럼 보유세, 거래세를 구별이 되시죠.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또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이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행위,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지 과세를 한다. 취득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과세하기 때문에 행위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을 살면은요, 여러분이 사시나 제가 사나 아니면 뭐 이건희 회장이 사나 취득세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죠. 같은 물건을 샀을 때 그러니까 뭐래요? 물세.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응능과세. 요새같이 돈 없는데도 부동산 살 정도면 능력이 있는 자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겠다. 응능과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능과세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과세하는 사실과세, 가로 안에 실질과세이며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는 당연히 취득으로 보는 형식과세이다. 형식과세이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 그럼 우리 취득세는요, 누구만 내는가 보면요, 원칙적으로 주인이 됐을 때만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내가 내 걸로 만들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취득세를 내지. 내가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갔다? 이럴 때는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취득하는 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내기 싫으면 전세만 살면 취득세 안 내요. 또 재산세도 안 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세난이 왜 심각한지 아시겠죠?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요, 올라갈 것 같으면은 집 사. 그래, 취득세 내. 또 가지고 있을 때 매년 재산세 내요.
또 건강보험료도 더 내. 집 있으면 더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겠죠. 그런데 집값도 안 올라가. 그러면 재산세 낸다든지 취득세 내는 거 이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전세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전세 안 살고 집 사겠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낸다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약점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다이아 반지를 샀다. 다이아 반지는 별로 올라가지 않나요? 만약에 그 금 같은 걸 사면은요. 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자산이잖아요. 뭐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정자산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 그걸 사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살 때 취득세 내나요? 안 내요. 안 내요.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안 내요. 그 사람 그걸 팔면 양도세 안 내요.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내고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고 팔면 또 양도세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 근데 오르는 게 어때요? 부동산 불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받겠다라는 거죠. 오르니까. 오른다고 보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세금을 그렇게 부과를 해도 어때? 악착같이 부동산 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응능과세라는 얘기가 그 얘기에 나온 거고 그 밑에 그 취득하는 자에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은 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는 얘기는요.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등기를 하죠. 자기 이름으로 취득세 내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등기를 안 할 경우 있죠. 이때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것을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래요. 그러면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설사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내 거죠. 이게 사실상 취득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과세한다. 그러면 등기를 하든 말든 등록을 하든 말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사실과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는 당연히 취득으로 보는 형식과세이다. 우리 취득세가요. 사실과세. 다른 얘기로 실질과세니까 실질과세라고 쓸게요. 실질과세와 형식과세. 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등록면허세는요. 여기는 택하지 않아. 무조건 뭔가 하군요. 형식과세만을 택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을 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거든요. 등기 등록을 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예요. 그때 실질과세가 아니라 뭐 할 때만 등기 등록을 할 때만 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형식. 형식이란 얘기는 뭔가 보면요.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차 과목인 민법에서 이런 거 배우시나요? 민법 185조인가 6조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 무슨 뜻인가요?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서로 매매를 했어요. 갑과 을 간에 매매를 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게 잔금을 다 줬어. 다 줬어요? 다 줬다 하더라도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주인은 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을이 주인이 된다? 잔금 다 주는 거 그건 신경 안 쓰고 등기를 누구 앞으로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소유자가 을로 바뀌는 거죠. 등기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민법에서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매도인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제가 매도인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잔금을 줘요. 잔금을 다 줬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돈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등기를 좀 안 하고 있어.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봐. 이거 누구 거야, 이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뭐를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해서 잔금 다 줬으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민법은 어떻대요? 민법은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식주의를 택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이 얘기예요. 맞아. 너 샀어? 돈 다 줬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 이게 실질과세예요. 근데 어떨 때는 명의신탁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앞으로 등기만 좀 해놓자. 명의신탁할 수 있죠. 이럴 때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뭐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요. 무조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등기라는, 즉 등기나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때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형식과세예요. 그러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뭐를 할 때만 과세하겠다? 등기 등록을 할 때만. 그거 안 하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본길에 같이 볼게요.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부 다 무슨 과세인가 보요? 실질과세. 여기서 하나 써야 되겠네요. 형식과세는 절대로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식과세는 택하지 않고 전부 다 무슨 과세다? 실질과세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과 을 간에 가장매매를 했어요. 민법매 108조인가요? 그거 있죠? 가장매매를 했어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매매를 했어요. 이자가 매도인이에요. 가장매매 매도인, 가장매매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요 가장매매를 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을 앞으로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됐으면 누구 부동산인가 이거는요. 등기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현행법에서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를 못해, 을 앞으로. 그러면 을이 등록세를 내야 돼. 아니, 등록세가 취득세를 내야지 돼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갑은 뭐예요? 팔았잖아요. 을은 샀잖아요. 이러면 갑은 뭐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무슨 과세래요? 실질과세. 아니, 갑이 가장매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지. 그렇죠? 안 팔은 거예요? 안 팔았으니까 양도세 낼 필요가 없다란 얘기죠. 왜? 실질대로만. 실질대로 안 팔았잖아요. 형식상으로만 등기라는 등기만 넘겨줬지 가장했잖아요. 가장매매잖아요. 당사자가 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죠.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 그럼 진짜로 팔았어요, 안 팔? 안 팔았어요. 근데 등기부상에, 즉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때요? 파는 거잖아. 그러면 취득세는 뭐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팔지 않아도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취득했으니까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거죠. 형식상으로 취득한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취득세를 내야지 되지만, 취득세를 내지만 여기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건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실질과세와 형식과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이 소유자 누군가요?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러잖아요. 민법 108조에 나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그런 얘기 하죠. 왜? 언제나 무효야. 이거는 등기 넘어가서도 갚 거야, 계속. 실질적으로.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돼요? 갑이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무슨 얘기야? 등기가 넘어갔으면 양도세 내야지. 근데 여러분이 이론하고 실제를 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우리 그냥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릴 때요. 경부고속도로 몇 킬로로 달려야 돼요? 시험 볼 때는 110으로 간다고 해야 되죠? 최고 속도가 110이니까 최저 속도 5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운전하고 갈 때는 얼마로 가요? 110으로 가세요? 그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냥 130, 140은 기본으로 거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시험을 보실 때는 뭐라고 해야 되고 시험을 보실 때는 얼마 이상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110 넘어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때요? 130, 140을 간다는 거예요. 카메라만 있으면 좀 속도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잖아요. 앞으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냐? 이거 양도세 안 낸다. 양도세가 뭐기 때문에? 실질과세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횡단보도 건너야지 무단 횡단하면 안 되죠. 근데 급한 걸 어떻게 하잖아.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만약에 이 상황이다. 취득세는 우리 냈어. 근데 갑은 양도세 안 내고 뻗팅기고 있어. 그러면 세무서 야 너 팔았는데 왜 안 내? 아유 아저씨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며. 너 실질과세 뭔지 알아? 공무원? 세무공무원? 알죠? 세무공무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쵸? 다 알죠? 그래요? 등기 왜? 가장매매야. 그러면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양도세 추징을 못해요. 왜? 양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무서에 또 법원에는 세무서 직원이 가 있고, 그렇죠? 세무서에는 법원 직원이 가끔 가요. 가서 이런 거 조사해. 뭐냐면, 등기는 넘어갔는데 뭐래? 양도세 안 낸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명법 위반이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을 해. 그러면요. 쌍방에게 과징금이 부동산 가격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돼요. 그럼 그 과징금을 각각 가배재산이잖아요. 어차피. 각각 30%씩 내면 1,000만 원짜리는 300만 원, 300만 원 벌금 내면 400만 원뿐이 안 남잖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양도소세를 적당히 계산해서 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데 양도세를 낸다라는 거야. 왜? 실명법 위반을 해갖고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근데 안 내도 되는 거죠. 왜? 무슨 과세기 때문에? 실질과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갑이 안 팔았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배우실 때 가장매매라든지 명의신탁 이런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요. 양도세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다 내. 실무에서 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요? 더 큰 과징금 안 맞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실질과세라는 거예요. 실질과세 보시고. 그러면 취득세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실질과세예요. 가짜 주인들은 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가짜로 팔았을 때 낼 필요가 없다. 진짜 팔았을 때만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도 취득세를 내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만 형식상으로만 즉 등기 등록만 이해해서도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어떤 이 갑이 갖고 있는 이런 부동산을 어떤 아버지라는 사람이 샀어요. 아버지 돈을 주면서 등기는 자식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돈 대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이것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아버지 거지. 여러분이 이것도 또 입장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면서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면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놨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됐으면 내 건가요?
나중에 팔아서 돈 가져와. 그러면 드려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거꾸로 내 거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무주택자를 만들어야 돼.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좀 해놓을 수 있죠.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건 또 다 내 거래네. 명의만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래? 아버지가 샀어. 자식으로 등기해놨어. 그러면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진짜 주인이죠. 이자를 뭐라 그러는 거냐? 사실상 취득자 그래요. 이자는 뭐예요? 형식상 취득자. 형식으로만, 즉 외부에서 볼 때만, 외부에서 볼 때만 주인이지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거야. 그러면 취득세는 실질과세라면 누가 내야지 돼요? 아버지가 진짜 주인이 내야지. 등기등록과 관계없고. 여러분 형식과세는 등기등록을 한 경우만 과세하는 거고 실질과세는 등기등록 따지지 않는 게 실질과세예요. 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아버지 거잖아.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면 자식 앞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자식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어도 뭐가 된다? 자기가 취득했기 때문에 형식상 등기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이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우리 취득세는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뭐래요?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주는 거야. 보통 때는 이렇게 받아. 그런데 니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좀 약간 내리거나 올려서 받을 수도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9번째.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다. 신고 납부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했으면 알아서 뭐 해라? 신고하고 내라. 신고 납부 제도를 택하고 있죠. 다만 신고 불성실차는 과세권자가 경정한 세액으로 확정한다. 그래요. 신고 불성실자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너 세금 얼마 내?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성격을 쭉 봤어요. 취득세 성격은 취득세는 누가 받겠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왜 받는다? 일반 경비에 충당한다. 그 취득세는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세다, 유통세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정한 취득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행위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물세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부과하겠다. 능과세. 그리고 여기에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세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세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뭐다? 탄력세율이다.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하는 신고 납부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격이에요. 우리 취득세에서 개략적인 걸 지금 보셨나요?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취득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이 뭘까요? 그럼 취득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취득은 내가 돈 주고 사면 내게 되죠.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 그냥 우리 부동산만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보면 우리 제일 63빌딩 같은 거 어때요? 63빌딩 같은 거. 63빌딩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면 어떨 거 있을까요? 한화생명에서 나한테 그냥 증여를 해줘도 뭐가 돼? 내게 되잖아. 근데 뭐 줄 일은 없겠지만 또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죠. 내 63빌딩만한 것을 또 질 수도 있잖아.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공짜로 그냥 생각만 행복하게 공짜로 받을 수도 있죠. 돈 주고 살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그거하고 맞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래요? 교환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인이 될 때마다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이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돈 내고 사도 취득, 공짜로 받아도 취득, 내가 만들어도 취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이 뭔가를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을 하면 뭐를 내요? 취득세를 내는데, 이제 수업의 편의상 요거 문제 좀 약간 좀 바꿔서 수업을 할게요. 쭉 넘기시면 제 2절에 과세 대상이 있죠. 과세 대상을 먼저 좀 볼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요. 세금을 과세하는 대상, 이것을 다른 얘기로 과세 객체, 과세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열거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열거가 되어 있다. 써 있어요. 열거 한번 되어 있는 거 제가 볼까요? 뭐가 있는가 보면 부, 차, 기, 입, 항, 선, 광, 어, 골, 혼, 종, 승, 요. 아이고 팔 아파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득세 과세량은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써 있는 거 열거되어 있는 이거를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를 내요. 다른 거 취득해 절대로 안 낸다. 그러면 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에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거 외에 만약에 이런 거 살 수도 있을까요? 진짜 삼국유사가 공매가 진행될 뻔했었나 봐요. 근데 그거 진짜 진품이래요. 진품인데 그런 것을 최저 공매 가격이 3억 5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했으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10억에 공매를 받을 수 있겠죠.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내가 돈 주고 사니까 취득은 취득이지만 그것은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왜? 이유. 여기에 뭐가 안 돼 있으니까,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외에 있는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나요? 내는 이유. 왜? 여러분이 골프 회원권 사면 취득세 내나요? 아예 안 해봤지만 써있네 여기. 그 다음에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도 취득하면 뭐를 내게 된다? 취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얘기했나?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돈 돼요 이거 다? 돈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죠. 또 유형, 여기까지는 형태가 있네. 선박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광업권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아요? 골프 형권은 어떻게 생겼대요? 전부 다 뒤에가 뭐예요? 권리. 그래서 유형, 무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뭐가 돼요? 물건이 되지만 여기는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했을 때도 뭐를 내고? 취득세를 내고, 또 물건을 취득했을 때도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 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요렇게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세법을 보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아주 철저하게 보셔야 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동산은 좀 볼게요. 부동산 뭐냐? 부동산이
민법 99조인가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은 건물 같은 게 정착물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토지하고 뭐래요? 토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건축물. 토지는 여러분이 배우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지적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적법에서 배우는 토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 토지는 어디서 말하는 토지다? 그리고 건축물은요. 건축법상 건축물이래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그러나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거기에 보시면 과세 대상에 건축물 한번 보시면은요. 건축법상 건축물 돼 있고 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것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토지에 정착. 또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저장시설, 레저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다음에 기타시설, 또 접안시설 이런 게 있어요. 저장시설, 레저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시설, 접안시설. 이런 것을 취득을 하게 되면 뭐를 내는 거냐. 이것도 건축물로 보니까 취득세를 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동네에 보시면은 골프 연습장 있죠. 우리 닭장. 가서 거기는 기둥에 그렇죠? 그물망을 치워놨죠. 그물망을 치워놨잖아요. 기둥 딱 그렇죠. 그거 기둥 하나 세우는데 한 5천만 원씩 들어간대. 하나예요. 보통 20-30개는 들어가는데 그 골프 연습장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기둥을 5천만 원씩 20개만 세워도 10억인데. 그렇죠? 그거를 세운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안 내요? 그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야. 왜? 지붕이 없잖아. 건축물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레저 시설에 들어가 있어. 하다못해 우리 실외에다가 수영장 만들 수 있나요? 그거 건축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도 뭐를 내는 거군요. 취득세를 내야 돼. 왜? 이것도 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레저 시설이야. 건축물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주유소에 주유기 있죠.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또 밑에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 있죠. 이런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에 에너지 공급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뭘로 보겠다? 건축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로 본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취득세 내라는 거죠. 건축물로 보니까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지적법에서 배우시는 토지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고 또 이것도 뭐다?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뭐를 보시는가 보면요. 토지 중에서 미등록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도 있을 수 있죠. 그런 토지도 토지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과세야. 여러분들이 땅인데 땅이 있어요? 지적공부에 들어가 있지 않아. 땅이에요, 아니에요? 땅이지. 쉽게. 여러분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출생신고 안 했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안 했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토지가 있어. 근데 지적공부에 올라가지 않았어. 토지 아니에요? 토지지 당연히. 또 무허가 건축물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도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된다. 무슨 과세? 실질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편해? 토지는 지적법상 토지. 그렇죠?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인데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하겠다. 건축물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에 보시면 굉장히 좀 많어. 내용이 많은데 이런 것들 막 읽어보지 마세요. 쉽게. 아, 차량이란 원동기 장치라는 거 모든 원동기 장치라는 모든 그 기계 장비를 말한다. 이런 거 나와요. 또 임목은 지상의 과수와 임목과 중목을 말한다. 또 이런 선박은 범선, 기선, 전마선 등 명칭령을 부르는 모든 배를 말한다.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과거에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 그런데 그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략적으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셔. 출제는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확실, 완벽,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셔야 되고, 나머지 뭐 거기에 건축에 뭐 개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또 볼 일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보시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를 요것을 뭐를 하면은요. 여기까지를 지울게요. 이것을 뭐 하면은요. 이것을 뭐를 하게 되면 취득을 하게 되면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낸다. 요걸 취득해야지만 취득세를 내죠. 취득해야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 근데 취득을 하더라도 뭐를 취득해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건 어떤 건가? 이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취득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